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2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입니다. 사전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예부적인 구속이나 남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인간보다는 동물들이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법률이라는 제약 요소도 없기 때문에 멋대로 먹고 놀고 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을. 그럼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가 필요하는가? 동물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의 기인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관계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의 자유 갖고는 안 되고 더 이상의 자유가 필요로 하거든요. 법에서 보장해주는 자유, 남에게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100% 가져야 되지만은 거꾸로 이제 자기 자신이 자유를 구현할 때는 오히려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지나칠 경우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자유 다음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국가에서는 정의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정의롭게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 권력이 막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전체주의, 독재주의적인 요소가 생겨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 다음에 평등 다음에 정의 다음에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는 인권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으로 유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복지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유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떤 것이 자유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라. 다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뭐 책임이 따르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잘 살아야 된다.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었어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유를 강제로 부여해주는 자유.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주어지는 자유. 이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두발 자유화라든가, 교복 자유화라든가,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그에 대한 장단점, 내부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들, 또 예상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정부에서나 남이 나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옳다 하고 강요하는 자유, 이제 이런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유를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유라는 의미만 갖고, 의미가 좋잖아요, 의미가 옳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아무것도 몰랐던 자유하고는 정반대였던 사회에서 외양만, 겉으로만 법과 제도만 민주주의로 걸치고 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어요. 의식에서는 특히 관행에서도 손질이 안 됐고 반성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옳은 것을 갖다 들이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제도 시행하니까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키죠. 적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데, 그거 똑같은 수준인데 자질이 미달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요. 역부족인 속에서 그 비난, 공격,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의미는 좋아요. 민주화라는 의미로. 그 민주화라는 의미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투쟁하고 시위하고 들어엎고 한 이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세력이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뭔가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열심히 배워서 현실화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아름다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잘못된 건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또 반성하고 또 논의 과정 거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식 향상과 더불어서 쭉 사회 문화를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류가 있고,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나 살 대로 산다, 귀찮다 하고 모르는 척하고 생존과 생계를 위주로 살아버린 사람이 있고,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인류 역사에 수없이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약자들을 돌보거나 또 문제점을 바로잡거나 또는 인재들을 밀어주거나 또 얼등한 가치나 철학을 지닌 사람들을 존경해주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본의로만 살아버리는 사람들, 어차피 서로 모르니까, 그리고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위기도 정립도 정서도 안 돼 있잖아요. 수준이 미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걸 틈바구니로 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제 최악으로 망가진 북한의 김일성 세력까지 연결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친중 세력까지 연합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코가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럼에도 뭘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호의호식, 입신양명, 부귀영화의 연장선, 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자기만 위주로 또는 끼리끼리 뭉쳐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세력이 규합이 되고 우리끼리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적응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또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무엇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현상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국민들을 끌어안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피차 그런 수준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또 기득권을 세력에 합류를 하고, 또 합류해놓고 보니까 또 장악해놓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권 지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거라. 왜? 권력만 지니면 잘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권력만 지면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잘할 수 있다 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또 저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리저리 코가 깨어놓으니까 이제 되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 누구 하나 제대로 쫓아낼 수도 없게 되고, 보세요. 싹 코 걸려갖고 연결돼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조국 절대 못 쫓아냅니다. 쫓아냅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주 최고 신선으로 착각하고 산 사람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위주로 해서 남을 전부 다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적대시할 정도까지 끝까지 자기는 선이고 옳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사는 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못된 짓거리 하죠. 비열한 짓거리, 교활한 짓거리 다 하고 앉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반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활개 쳤고, 이런 사람이 결국에 대한민국을 장악해가지고 심지어 제일 쓰레기가 검찰을 개혁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법원 보세요. 법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지성도 지식인도 전부 고개 숙여야 된다. 우리가 내가 지금 벌써 얼마 전부터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길로 들어섰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적을 향해서, 찬란한 구군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반반 해갖고 있어요. 지금 기적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로 해서 기적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지금 뒷받쳐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일에 문재인이가 끝나고 또 조국이가 끝났다 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헝하니 또 공백이 생깁니다. 왜? 이제 허망해. 그냥 나쁜 거 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똘똘 뭉치고 잘했는데 딱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막상 어디로 가? 무엇을 해?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쩝니까? 또다시 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망하는 길이다. 진짜 망하는 길이다. 독재 앞가림 못하고 무너졌고, 민주화 앞가림 못하고 무너졌고, 보수 다시 무너졌고, 이제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일명 진보라는 이름으로 꼴통 세력들이, 종북 주사파 친중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렸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죠. 멋대로 하니까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망해먹지를 못한다. 왜? 망해먹으려면은 이 75년을 단기간에 망해먹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를 못하다. 왜? 투쟁과 이성과 반대와 선동과 조작과
거짓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진짜 기적이 필요하다. 어떤 기적? 5천년 역사에서 75년 현대사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 지금까지 다 실패했음에도 해보지 못했던 방법. 첫 번째 원인 분석, 두 번째 반성. 이 원인 분석, 반성을 외부 요인 말고 우리 내부에서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1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이 무너지고 이제 쫓겨나고 문재인이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할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전부 역사, 문화, 우리 망가진 민족성까지, 심지어 꼴통 종북 주사파들까지 전부 우리가 깨어나줄 수가 있어요. 깨어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영영 대립과 분열과 망국적인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대한민국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최고 수준의 형이사학적인 가치를 지닌 자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사전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법률적인 관계로만 생각한다면은 이제 간단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100% 보장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난해한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들을 답습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특권의식과 기득권의식과 편법, 위법, 불법으로 진행해온 동안에 잘못된 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을 교사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회 지도층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왜 똑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는 깨우치게 됐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우리 모든 것을 자유라는 관점에 놔두고 우리 생각하는 자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왜 우리는 역사가 그랬는지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계속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또 삐뚤어지다 보니까 힘과 권력의 뒷받침이 돼주는 어떤 친중이나 정북 세력한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자랐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태가 돼갖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그걸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고, 내가 이미 배워버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 배웠는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를 제대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삐딱하게 편향된 어떤 내용으로 잘못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런 거 이제 깨우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교조 교사들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막연하게 종북 주사파 꼭 기고 친중 세력이고 하고 이런 세력화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에 관련돼서 인간관계로 맺어지고 끼리끼리 형성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얻어먹고 나눠먹을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많아요. 왜? 국민들이 세금 내놓은 게 있으니까, 또 지위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맛에 그냥 그쪽으로 편 들어줬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생각으로 또 연구를 다시 했고 이제 만들어냈죠,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지저분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영리한 머리거든요. 영리한 머리가 교활해지면은, 또 야비해지면은
엄청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진짜 급속도로 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영리한 머리를 특징으로 삼아서 의식을 확보해서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왜 그동안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역사도 그랬고 문화도 그랬고 우리 민족성도 그랬고 인간관계도 그랬고 관행들도 그랬고 너무나도 상식에서 벗어난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0점 이하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머리는 돌아가고 세상 볼 줄은 알고 생각할 줄은 아니까 엄청나게 영리해. 장기가 늘어나거나 야근수를 쓰거나 수수를 부리거나 또 이해관계 계산을 엄청 잘해. 약삭 빠르게 잘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아무 힘이 생겨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뭐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운들에서 점점 멀어진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 가장 큰 효과, 자유가 이제 가치 있는 우리 모든 것에 저녁에 미치는 이제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과까지. 근데 그러면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개인이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 중에서는 타락한 사람, 그냥 아무것도 무능한 사람, 멍청한 사람, 또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의 가치는 최종 어디선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타날까요? 잠깐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시게. 어디서 자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유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에게 100명에게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자유는 있는데 일부 자유는 또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자유는 또 많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럽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유를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보장됐으니까 먹고 살고 또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제 할 것 다 해요. 또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할 일이지만은 그것도 또한 그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고, 생존, 생계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자유를 써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소수 또는 극소수, 그 중에 일부는 이 세상을 껴안고 고민을 한다고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거기서 그런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 문화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 생각을 해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를 이용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색 속에서 또 참고하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꾸려져 왔는지, 한계는 무엇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막 이제 고민하는 거라,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바로 그런 일의 한 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율적인 동기부여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부터는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데나 흘리고 싸고 먹고 마시고 놀고 놀러나 다니고 잡담하고 흉보고 이런 짓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우리 사회 문화의 인간다운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방향을 잡고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의 진정한 가치예요. 헌법 가치내 하는 것은 그 자유를 보장해 줬을 때 그 자유를 보장해 준 자체가 헌법적인 가치지만은 그 중요한 보장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해야 된다. 그 가치를 발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휘한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부인 소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뭔가를 해내게 돼 있어요. 해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업적을 세워요. 그러면 인류 사이에서 업적 세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는데, 살 수도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혁혁한 업적을 이뤄내, 거기서. 또 필요할 때는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해내. 영웅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각오하고, 또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위험에서 구해주거나, 또는 꾸준하게 노력해서 결국에는 뭔가 업적을 이뤄내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은 도움을 받죠. 사회는 탄력을 받고, 혁혁한 업적이 나오니까, 보니까 그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화 해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산업화, 문명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발전해와. 쭉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은 다수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발전의 주체는 소수예요, 소수. 단,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하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 한 걸 가르쳐야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점들, 또 그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 역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부작용들이 생기고 병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국민들이 우리 사회 문화를 좋게 만들려는 이런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잡아서 더 나은 사회 문화를 만들면서 실현시켜 가면서 미래를 향해 가고 후대에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피차 마찬가지 속에서 잘못을 모르죠. 왜? 권력 쥔 사람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투쟁하고 시위하고 해갖고 그럼 더 엎으려고 하고, 반박하고, 그러다가 또 일부는 거기서 야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으로 돼버리고, 왜? 밑바탕이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된 거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최종 자유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국가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타난다. 그걸 받쳐줘야 된다. 반드시 인재들을. 그래서 권력지상주의자, 우리가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 문화권에 산 사람들이나 입신양명, 부귀영하, 누리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네, 특권이네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요소들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다. 아니면은 그걸 커버하는, 조정하는 자유를 통해서 서로의 수준 있는 의식을 통해서 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공격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삐뚤어졌다. 그것은 쉽게 그런 식으로 빗나갈 수 있었다. 왜?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작하고 유혹하고 그 선동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매료가 되는 거라. 왜? 또 우리가 그만큼 악랄했고, 악랄하니까 아주 생각하면은 처절하게 당해버렸을 때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복수의 칼을 갈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분노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분노가 없다게. 정의가 분노가 삭혀? 그건 정의는 분노가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올등한 의식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이 겨우 범법자 수준에서 인간미, 공정정대함 이런 밝은 면은 다 던져버리고 겨우 거기서 그 선상에서 기냐 아니냐, 법으로 판결이 났냐 안 났냐, 법으로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변명, 초라한 변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전부 스스로 뒤엎은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어떤다? 내가 이 세상에 끌어안을 수 있는 자유, 끌어안아야 하는 자유, 끌어안아야 해요. 그 다음에 더구나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 했을 때, 내가 오늘 한 번이라도 성토했을 때, 흉을 보고 욕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끌어안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원인 분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이랬는가,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공격해갖고 대가지고 잘못하니까 또 과거를 핑계댄다, 변명한다. 또 뭐 제도 시스템 탓을 한다. 뭐 이런 빌어먹을 짓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살다가 이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자유를 접해보고 와 이럴 수가 하고 이제 놀랄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고 천국처럼 느껴진다고요. 천국처럼. 그러니까 천국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좋아. 그러는데 이제 또 하나, 자유를 몰랐던, 자유의 그 원리를, 이런 자유의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은 또 와서 체제 비판을 위주로 하거나, 이제 당연히 비판해야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뭐 일방적으로 그냥 북한하고만 비교해 갖고 이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김일성이하고 비교하면 이사 당연히 영웅이죠.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사람이 민주주의에서는 이승만이고 자본주의에서는 박정희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사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12명 대통령 중에 딱 한 명만 골라갖고 완전히 업적하고 실체를 싹 다 흔적조차 싹 지워버린다 해보게요. 한 명을 지워버려. 그러면 절대 지워서는 안 될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질문을 그동안에 꽤나 많이 했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하여튼 틈나는 대로 해봤어요. 딱 우리 심지어 김대중 씨 3년 선배인, 초등학교 고등학교 3년 선배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괜찮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난 대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박정희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5천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긍정적인 변화.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분 그 두 사람도 민주주의는 몰랐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몰라. 그러니까 독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 연장선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열받아갖고, 양반 상놈하고 분열돼 있듯이, 노론소론 끝까지 이 물고 싸우고 죽이랬기. 독재하니까 끝까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해갖고 민주화 세력이라 했지. 근데 그것이 민주화 세력을 또 보니까 어째요? 망했잖아요. 별 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매를 느껴가지고 다시 또 보수를 밀어준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 그때 민주화 세력이 내가 제일 낮아. 그때만 해도 40대죠. 40대. 초중반인데. 민주화 세력이 끌어안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역사를. 피해자들도 많이 있었고, 유형제라도 지내주고, 하면서 국민들 다시는 우리가 이런 그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로, 비열한 짓거리 그만하기로 이렇게 했으면은, 또 민주화 세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성인 사회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북 주사파들, 친중 세력이 발 들여밀 틈이 없었어요. 발 들여밀 틈이 없었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졌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사회가.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이걸 보고 가는 대로 그냥 과거에 한풀이로 피해의식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그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된 것이 다 먹혀든 거예요. 대한민국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종교도 많고 뭔 사상도 많고 별 주장도 많고 다 먹혀들어. 그래서 그것을 원점으로 원위치 시켰다 치고 내가 다시 이걸 시작한 다음에는 또 이런 과정을 전부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면 하고 끙끙거리고 20년을 외롭게 살아온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 문화, 선진 의식이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자기 자유를 질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순수하게 자율적인 동기 아래 또 사색 과정 거쳐서 그리고 책임 아래 그렇게 해서 실현해가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자유의 진정한 가치고 효과예요. 효과. 결국에 그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당연히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인데 아마 광화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완전히 꽉 들어 차버리고도 더 하여튼 모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모여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각 시도별로 그 하루 영업을 쉬어도 되는데, 문을 닫아도 되는 데는 다 쉬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돈을 모아서라도 한번 버스를 대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한번 전 국민이 서울을 향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면 어쩔까. 대신에 치안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들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고 북한의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적반하장인 소리를 엄청 잘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못된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반대로 치고 나옵니다.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와버리는 아주 그런 쪽으로 도가 터은 꾼들이 북한 정권이에요. 근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유시민이 보세요. 지금 조국이 보세요. 뭐 엉터당터는 정반대 국민하고 민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북한의 유엔에 나가서 국제회의에 나가서 북한 그 하수인들 이야기한 거 들어보세요. 체면, 양심 완전히 없잖아요. 얼굴에다 철판 깔아 철면피. 그리고 정반대로 오직 김정은에 관련된 두둔한 소리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쉽게 안 물러나요. 그래서 아주 국방이고 경찰이고 전부 정신 차려갖고 이번에 저 사람들의 실체가 싹 드러났잖아요. 내가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권 잡기 또 전부터 또 잡은 이후에도 계속 내가 내 블로그에 많이 쓰는 내 블로그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구만. 블로그에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전부 해놨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악랄하게 집요하게 기어코 저렇게 설치다가 상식 이하로 몰상식하게 나가다가 안 되지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먹혀듭니까? 그래서 자기들 실체만 다 드러낸다고. 정확하게 이번에 실체 다 드러냈잖아요. 이번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애가 도대체 자생 간첩인지 난파 간첩인지 고정 간첩이었는지 코가 걸린 사람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뭐 구분할 수 없는 세력이 다 모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런 쪽 강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딱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중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밀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유진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후손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리고 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렇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용서할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왜? 우리가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껴안고 없었던 일로 딱 묻고 이제 뭐 없었던 걸로 잊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딱 교훈을 남기는 걸로 교훈으로 남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애매한 세력들 이게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도 KBS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 이제 KBS도 멍사 모르고 좌파 왜 보수가 워낙 무능했으니까 독재가 워낙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미를 느껴갖고 이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공산당들이라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아주 뒤엎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네 하고 지금 정신 차리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안에서 권력 투쟁이 내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완전 꼴통들이 지금 분리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고. 한겨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신문입니까? 국민들이 선거 모아갖고. 근데 결국은 북한으로 연결돼 갖고 저런 빌어먹을 놈들이 윗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서
애기들이죠. 철부지 양아치들이지. 완전히 파렴치한 양아치들이에요. 애기, 어리석은. 그런 애기들 하나 해결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과감하게 분리해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런 세력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이 상존하는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을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과 동시에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3분의 2 장악해가지고 헌법 개정하고 법률 강력하게 다시 만들고 보안법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단속하고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기적적인 나라로 이제 다시 진짜 제대로 된 나라로 5천년 플러스 현대사 플러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자유를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부모나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 놔둬라 내 마음대로 나 살란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숙제했냐 하고 물어보거나 뭐 청소했냐 방 정리했니 책상 정리했냐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물어볼 때마다 예 했어요 예 하고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남이 간섭하고 나한테 나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워낙 잘하니까.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 생활도 컨트롤을 못한다. 자기가 만일에 자기 생활도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정신으로 눈을 딱 뜨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깨워야 일어나고 학교에 늦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이런 사람은 자유의 구현 능력에서 조금 이제 하자가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태도를 정반대로 달라져야 합니다. 태도가 항상 내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지하게 내 자신이 심혈을 쏟을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휴가를 가도 선진국에서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유있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휴가 가서 온통 그냥 무리해서 놀아요. 몰려다니면서 놀고 술 마시고 떠들지는 않더라도 무리해. 어쨌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나면은 이제 진짜 휴식이 필요한, 진짜 쉬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딱 비축하고 준비하고 뭔 일에 딱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먹기 위해서 일하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문화권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입신양명, 부귀영화, 호의호식 이런 이야기들은 문화권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일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생한 상태를 유지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1차, 2차, 3차 가버리고 죽탕이 될게 먹고 떠들다가 그 다음날 지장을 받아. 이건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이 있을 때는 자기를 비축을 해야 돼. 비축을 온통 뭔가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한 사람은 직장에 또 어떠니 뭔가 연구한 사람은 연구에 항상 자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돼. 진탕 풀어놓고 써버리면 안 돼. 나를 정신이나 체력이나 비용이나 아끼고 모아서 축적해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인 교육 제도에 우우하고 끌려갈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일단 어떤 삶의 코스에 우우하니 끌려갈 게 아니고 자기가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초년형인지 중년형인지 말년형인지 대이만성 해가지고 나중에 훗날 꽃을 피울 것인지 또는 내가 처음부터 직살나게 고생 좀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축적을 해놔야 될 사람인지 또 어떤 형태인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과 인간과 속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숙고를 해야 돼요. 많은 사색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고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런
그 조건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더 지금 기존에 물려받은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요소들, 엉망인 문제들, 삭막한 현실들,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 엉망이었던 과거,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더 성숙하게, 월등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는가, 그럼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태도를 달리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자율적인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또 조건이에요. 그래야 더 큰 사회로, 더 나은 미래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우리 모두가 인류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고민하고 한번 설계해보고 지었다 부쉈다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한번.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질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거,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기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정의를 수호해야 되겠다. 나쁜 사람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좋은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뭐 병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걸 앞세우지 말고 내가 반대로 내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질적인 가치를 앞세우고 그걸 위해서 뒤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의사가 못 됐어요. 교수가 됐던거나 사학가가 됐어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근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의사가 돼갖고도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 뭐 의학의 발전, 이건 어떻게 될지 흐려질 수가 있고, 또 의사를 앞세웠기 때문에 의사가 안 된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그 두 번째는 외면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를 할 때는 무엇이 되고 싶냐 하고 물어보지 말고 너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냐 또는 무엇이 되고 싶냐 했을 때는 그 밑바탕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물어봐 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은 그렇게 될다,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애가 다양한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들은, 교사들은, 선생님들이든 상담가들이든 그런 식으로 그 대화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애가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한, 자기를 기준한 뭔가를 이 일률선상회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많이 껴안고 생각해보고 사색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라는 정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언급하고, 과거 이야기를 지금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수 진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